2강 OSI 7계층 및 진수 체계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표준 기구인 ISO에서 통신을 표준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OSI 7계층이라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OSI 7계층으로 나눈 이유는 첫 번째로 데이터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계층부터 마지막 피지컬 계층까지를 나누어 데이터가 어떻게 전송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하기가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네트워크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문제를 7개의 작은 문제로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하면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 PC방에서 배틀그라운드를 하는데 인터넷이 끊어진다면 이때 PC방 주인은 모든 PC가 그런 것인지 해당 PC가 그런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PC가 인터넷이 안 된다면 그것은 어떤 문제일까요? 그건 아마도 PC방의 인터넷 접속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피지컬 계층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이렇게 OSI 7계층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인터넷 네트워크가 접속이 안 될 경우 먼저 본체 뒤에 랜선이나 062 선 연결 여부를 확인하시게 되는데 그 이유는 1계층과 2계층은 사람이 직접 개입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므로 실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다른 계층에 비해서 높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표준화를 통하여 수많은 네트워크 회사와 장비들이 다르다 하더라도 표준화된 OSI 모델을 사용한다면 상호 호환이 가능하여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론 OSI 7계층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사용자 응용 계층으로 우리가 실제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직접 보고 실행하는 계층입니다.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는 많은 프로토콜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웹서버와 사용자의 인터넷 브라우저 사이에서 사용되는 HTTP, 파일을 전송하고 받을 수 있는 FTP, 이메일 송수신하는 SMTP, 수신하는 POP3, 네트워크에서 도메인이나 호스트 이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해석해주는 DNS, IP를 다이나믹하게 할당해주는 DHCP와 같은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계층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이나 네트워크를 위해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계층입니다. 표현층에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로 코딩과 컨버전, 이 기능은 인코딩과 디코딩처럼 데이터를 변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컴프레션, 이미지 파일 JPG와 PNG와 같이 압축 형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크립션, 암호와 같은 경우 데이터의 보안적인 암호 관련 기능을 뜻합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외관적인 포장을 담당하는 레이어입니다. 다섯 번째 레이어로 세션 레이어입니다. 사용자 연결 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게임 접속 시 세션이 끊겼습니다 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때 호스트, PC와 서버 간의 활성화된 접속이 끊긴 것을 의미하고 세션층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